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경제국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들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연준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의 중앙은행들은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쪽에 무게를 둬왔으나 인플레이션의 약세와 함께 경제 둔화 지표로 이제는 시장의 금리 인하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3일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은 그 다음 날 각각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중앙은행 모두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이제 점점 더 통화 완화 쪽에 기대를 걸며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덩달아 이들 중앙은행으로서는 통화 완화로 조속히 전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의 소극적인 자세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또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투자자들과 대치 국면도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오는 12일과 13일 회의에서 20년 사이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식을 줄 모르는 물가 압력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고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정보문의, 즉 QR코드와 관련해 미국 공정거래당국이 개인정보 도난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알바로 푸이그 소비자교육 전문가는 FTC 관련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항공기 탑승이나 공연장 입장, 음식점 메뉴 정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주차요금 결제기 등 합법적인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붙여두거나 합법적으로 보이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악성 QR코드를 보내고 스캔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쓰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주문한 물품 배송이 어려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온라인 계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등 시급한 상황을 가정해 메시지를 보내 스캔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사기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넘어갈 수 있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갈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은 사기꾼들은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하고 별 생각 없이 링크를 열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트렐릭스 측은 올해 3분기 QR코드와 관련해 6만 건 이상의 공격 샘플이 파악됐으며 우편 사기, 악성 파일 공유, 인사, 격리 부서, 사칭 메시지 등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은 데스크탑보다 사이버 보안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말고 링크를 클릭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상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도 지난해 1월 악성 QR코드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QR코드를 통한 링크가 아니라 앱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사진 속 여성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애플리케이션 앱과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그래피카를 인용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2,400만 명이 AI를 사용해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얼굴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합니다. 그래피카에 따르면 올해 초보다 9월에 X와 레딧 등 소셜미디어에서 AI 옷 벗기기 앱을 광고하는 링크 수가 2,400%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앱과 웹사이트는 AI를 사용해 사진 속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며 사진 속 인물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이 같은 앱과 웹사이트의 인기는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AI의 출시 때문이라고 그래피카는 전했습니다. 개발자는 오픈소스 AI를 이용해 무료로 옷 벗기기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앱과 웹사이트는 최근 AI 기술 발달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사자의 동의나 통제, 인지 없이 사진을 가져와 나체 사진 등 음란물로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소프트웨어가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려합니다. 구글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광고를 검토했으며 우리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딧 대변인도 가짜 음란물에 동의 없는 공유는 금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여러 도메인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옷 벗기기라는 키워드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한 단체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물품과 환불금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8일 미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에 REKK라는 조직 등을 고소했습니다. 아마존은 REKK가 2022년 6월에서 2023년 5월 고객을 사칭해 노트북과 게임기, 보석 등 고가의 품목을 포함해 수십 건의 부정 환급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직은 레딧과 암호화된 메시지 앱, 텔레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전 세계 이용자들을 상대로 제품과 환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라고 자신들을 홍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은 뒤 주문한 품목을 반품한 것처럼 속이고 환불까지 받으면서 물품과 환불금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로 인한 아마존의 피해금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REKK는 이 과정에서 아마존 직원들에게 접근해 환불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도 지급했습니다. 아마존은 전직 직원 최소 7명이 반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REKK와 함께 고소를 당한 한 전직 직원은 REKK 요청으로 반품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품된 것처럼 승인하고 3,500만 달러를 제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KK의 사기 행각은 잦은 반품을 수상히 여긴 아마존이 REKK 사용자로 가장해 아이패드를 구입한 후 반품하지 않고도 환불을 받게 되면서 들통났습니다. 중부 테네시주의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9일 테네시주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내슈빌 북쪽 지역에서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에 따르면 시내 북쪽 지역에서 사망한 3명 중 1명은 이동식 주택에 머물다 토네이도에 휩쓸렸습니다. 나머지 2명은 2살배기 아기와 그 엄마였는데 이들 또한 강풍으로 인해 이동식 주택이 무너지며 변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병원에서는 2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윌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정면 충돌로 53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일요일 오전 2시 15분경 서쪽 팔레타인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서쪽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잘못된 차선으로 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탑승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약물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0일 새날 장로교회에서는 김영문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미 중서부 한민노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위임식으로 진행된 이날 박규환 중서부 한민노회 부노회장이 온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날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일대 담임으로 위임받는 김영문 목사는 거룩한 부담이 크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선교의 비전 아래 젊은 층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 지역 교회를 참 살려내는 그런 무거운 짐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마음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제가 짊어져야 될 사역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 목사님들이 권면하시고 또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정말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새날 장로교회는 올해 1월 PCUSA에 가입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지난달 말 90세에 남극 마라톤을 도전하는 유재준 마라토너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께서 등록비 9,800달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저희가 기쁜 소식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유재준 마라토너를 다시 연결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선생님 이제 기대하시던 남극 마라톤을 등록하셨어요. 소감 어떠세요? 한마디로 아주 좋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는 그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그 등록비가 얼마였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먼저 한 1,000불은 내가 디파짓 했고 마지막 낼 것이 한 9,800불 됐었어요. 등록 마감이 다 다가왔는데 제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쯤 돼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확신을 줘가지고 해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내가 2015년도에 베를린 마라톤 갔을 적에 약간 후원금을 주셨던 분이에요. 내가 가는 줄을 몰랐는데 기사에 그런 걸 인터뷰에서 봤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내가 했죠. 이런 날짜는 다 됐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다음 해로 미룰까 지금 걱정 중에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뜻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등록 마감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채 측에다가 연락을 했죠. 어떻게 며칠간 연기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12월 6일까지 연기해 준다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캐시로 주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못하는 걸 담한테 부탁하고 뭐해서 간신히 6일 기간을 맞춰서 냈어요. 기적적이에요. 기적적이네요. 생각하면은 사람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마음을 움직였어도 뒤에서 정말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 저는 아주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윈티비나 방송의 능력이 크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네, 고맙습니다. 남극 마라톤에 이번에는 몇 명이나 플레이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는 전례로 봐서 많이 출전 못해요. 보통 한 번 대회에 50명에서 100명 사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금년에는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오는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10개국 이상에서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마침 어저께 저 미네소타에서 전에 몇 번 마라톤 대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어저께 방문을 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를 갔다 온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조언을 많이 줬어요. 첫째는 이제 신발이 제일 중요한데 신발을 자기네들이 한번 쓰던 거 있으니까 그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장비가 좀 특별한 장비가 다 필요하죠. 안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한 0도에서 한 20도 사이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체력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력적으로는 글쎄 지금 같아서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연습을 보통 지난 겨울에도 한 20도 정도는 내가 했거든요. 20도 정도의 날씨는 했는데 에, 그 이하로는 이제 금년 겨울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해봐야죠. 작년에 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나이 드는 사람은 없대요. 어, 작년 기록을 보니까 65세 이상은 없어요. 그 출전한 사람이.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한 가지가 좀 걱정스러워요. 거기서 받아줄는지 뛰게 할는지 어떨지 그 모르겠어요. 또 그런 걱정이 또 있네요. 겨울 마라톤이라고 해서 쉬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 땅이 길이 미끄럽지 않는 한 우리는 20도까지는 뛸 수가 있더라고요. 네. 시카고 날씨에서. 보통 뭐 그렇게 남극을 가기 전에는 길이 미끄럽지 않으면은 뭐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그냥 미끄러질 거 걱정하지 말고 길판이 얼음이 없는 한 뛰는 것은 계속해야 우리가 마라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하다가 끝나면은 금방 또 새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후원자님한테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어떻게 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숨은 귀한 마음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번에 갈 수가 없었을 텐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연습 열심히 하고 또 마음다짐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보답하는 것이 저의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을 기쁘게 한 것과 똑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기적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감사합니다. 윈TV의 우위력이 정말 큰 줄 새삼 느꼈습니다. 연말이 돼서 정말 우리가 바쁘지만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가 또는 우리 주위가 다 평안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일수록 소외되고 또 외롭게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의로와 기쁨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이웃에 정말 평안하고 기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사랑해요. 한국 일보도 사랑해요.